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니라 사상과 문화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야 일단 그 동네 신문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예를 들어 일본을 알아 일본을 비판할 때도 일본 자기들의 논리로 공격을 하면 홍이 가거든요. 제가 일본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일본 국회의원들 지금도 보면 지금 파란 리본을 달고 다니잖아요. 파란 리본이 납치자 대책 모임 그 표시입니다. 그 납치가 열 몇 명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 만날 때마다 나는 백주대낮에 일본 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된다는데 여러분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생각해봐라. 너희들 우리 위안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 소녀들 얼마나 니들 끌고 갔냐 강제징용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 공감을 못하냐. 너 열 몇 명 납치한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년째 난리를 피우는 당신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걔들이 뜨끔해요. 뭐 친구들이 대노하니까 뭐 그렇게 천황폐하를 그렇게 무슨 신성시하면서 어떻게 명성황후를 이놈의 새끼들아 와가지고 그렇게 난자를 해서 살해할 수 있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럼 그놈들이 황궁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깜짝 그게 자기들이 아파해요. 그 아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그 명성황후 시해를 보고 분노해서 이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로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아주 아픈 대목이에요. 천황을 지금들이 일황을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 맥점을 찾아서 설득력을 높여야죠. 지적하더라도. 베네치아에 40대 이하들만 가는데 여당 대표로 송영길이가 가고 야당 대표로 원희룡이가 갔어요. 그래서 원희룡이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좋다고 이제 조선 때 베네치아를 처음 가보는 거니까 아름다운 베네치아 가서 호텔 하룻밤 자는데 800달러 하룻밤 자는데 왕궁 같아요. 거기 가보면 진짜 옛날 왕궁을 호텔로 만들어놔서 혼자 자기가 미안하고 와, 딱 그 1등석 타고 와서 800달러짜리 호텔에 자고 그럼 밥값을 해야 쓰겠는데 그 회의에 가보니까 동시통역 헤드폰으로 들어보니까 한 30%도 안 되더라고 통역이. 음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못하지만 영어로 해보자고 제가 영어로 했는데 막 잘 안 되기는 했지만 하니까 원희룡이도 내가 한 거 보고 자기도 이제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도 영어로 하겠다고 이제 한국말로 하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안 돼요. 야, 예비고사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인 놈이 이렇게 영어 안 되니.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제 확인하고 거기 보니까 막 스위스, 노르웨이 막 그 금발에 막 멋지게 생긴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한마디 붙여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막 싱가폴, 그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영어가 되니까 키도 작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막 여자애들이 웃고 깔깔대고 그래서 막 부러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녁에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네, 영어 유머를 하나 달달 외웠어요. 그 다음날 얘기 안 하라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했더니 그게 먹혀가지고 박장대소가 돼서 그 다음부터 막 나하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더라고. 러시아 땅이 1700만 스퀘어킬로미터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푸틴은 유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동방으로 유라시아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시베리아 개발부터 시작해서 동방경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다가 집중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푸틴을 뒷받치고 있는 러시아 리더십의 기본 마인드가 러시아는 아시아를 껴안고 우랄산맥 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아예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나 우랄산맥 동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럽에 신경 쓸 여유 없다 이런 거죠. 푸틴 대통령을 제가 인천시장 때 초청해서 인천을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러시아 황제 때부터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답니다. 좀 싫은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핵추진 잠수함을 얻어내려고 중국한테 미리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해해라. 내년 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지금 예정돼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전에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부드럽게 이거 뭐 통신 보안 잘 되냐고 물어볼 건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별이 한 400개가 넘어요. 근데 전시 작전권도 못 가져오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이 많냐고. 작전권도 없으면서 내가 별이네, 장관이네 하고 다녔습니까? 작전 지휘권은 없으니까 쿠데타 이런 거나 쓰잘데기 없는 거만 하고. 제가 단동에다가 축구화 공장을 만들었어요. 인천시에서요?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구단주기 때문에 평양에서 노동자를 데려왔어요. 그다음에 이 축구화를 전체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이거를 만드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모셔다가 가르쳤죠. 평양에서 온 노동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중국 단동에다가 축가 공연을 만들어서 3자 협력을 하면 오이사 조치를 우회할 수가 있대. 오이사 조치에서 남북 협력 사업으로 쓸만한 것은 제가 인천시가 한 게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그 와서 거기서 이제 축구화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그 축구 선수한테도 제공하고 했죠. 2023년 당 대표자 회의 때인가 거기서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단절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하고 통일을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조평통 없애고 민화역 없애고 조국 헌장 뭐 다 부셔버리고 뭐 반갑습니다 노래도 이제 안 부르고 이제 다 동포 여러분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서로 갈라쓰자. 대한민국 것들은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우리를 흡수 통일하는 놈들이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헌법 개정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헌법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만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이 그렇게 민족 개념을 부정해버리고 분단을 기정화하고 완전히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쓰자 적대적 관계로 한다면 북한의 존립 근거, 주체 사상이나 모든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오로지 민족 통일 반갑습니다.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조선은 하나 이렇게 떠들던 교육받아왔던 국민들을 자기 북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과연 그게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내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지만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두 개 국가로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방어적 전투적 방어 개념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흡수 통일될까봐 무너질까봐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 동독에서도 호네커가 그때 동독도 73년도가 4년도인가 아예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동독에서는 지금은 이민족이라는 말까지는 안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근데 아예 독일은 사회주의 독일민족, 자본주의 독일민족, 자본주의 서독, 사회주의 동독을 아예 이민족 이국가론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도 브란트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일민족 이국가라는 말도 안 하고 국가 이중적 성격으로 말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국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수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이제 19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딱 20년 후인 1992년도에 91년 말에 합의해서 92년도에 노태우 때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통일을 향해 가는 특수한 관계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한 거죠. 국제법적으로는 다 이게 국가가 된 거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가버리면 통일부는 없어져야죠. 외교부가 다 담당해야죠, 사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면. 진정성은 안 돼요. 진정성은 문재인 정부가 최고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와서 연설하고 나 울었어요, 평양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 신동호라고 한양대학교 시인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인천시장 때 제가 특보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아주 신동호 이분이 아주 시도 잘 쓰고 강원도 춘천 분인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아주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5.18 여기 기념사 대통령 다시 와서 다 울었잖아요. 여기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양에 가서도 4.27 선언이나 9.19 합의 또 평양 능라도 경기당 15만 시민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맙시다. 근데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말을 멋있게 잘해가지고 이 순진한 북한 주민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 배신감이 커서 애정이 증오로 바뀌어서 삶은 소대가리가 나온 거지. 북한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순진한 면이 있잖아요. 말을 믿는 게 있잖아요. 믿는 게. 이게 탈북자들 와서 사기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의 40%를 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맨날 총쏘아서 죽이잖아요. 저들끼리. 그래놓고 총기 규제하자면 전부 반대를 해요. 왜 내 총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왜 내 총을 뺏으려고 그래.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 총기협회 애들이 끝까지 로비해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다 물어봐. 니 총 빼느라 니가 총부터 내놓겠냐 당신이. 니도 안 내놓잖아. 서로 동시에 총을 놓든지 해야지. 아니 북한이 핵무기 없으니까 그냥 가다피 죽여버리고 이란 폭격해버리고 다 빼부셔버리는데 니가 김정일하고 핵 포기하겠냐.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했어. 제가 감옥에서 번역한 펄시 게버드 지금 미국 DNI 정보국장이 책이 딱 제 말로 똑같이 써놨어요. 리비아 볼튼 같은 사람이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확 화내고 틀어졌는데 카다피 죽은 거를 보고 후세인 죽은 거를 보고 당신이 김정은이랑 핵 포기하겠는가? 자기도 김정은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썼어요. 그거를 트럼프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든이나 이 오바마 민주당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방어, 정의로운 방어의 총이고 쟤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흉기다.
이런 흑백 논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푸틴이 2025년 10월 2일 날 발다이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발다이 클럽이라는 싱크탱크 클럽이 소치에서 푸틴이 5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그게 다극화 시대에 관한 입장을 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세계 곳곳의 전쟁과 군사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안보 불가분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 헬싱키 협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 원칙은 한 나라의 안보가 불안해지면 다른 안보도 불안해진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시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안전을 지켜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든 이유로 내가 부잣집인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아요. 근데 나는 맨날 저녁마다 쇠고기 파티하고 막 냄새 풀풀 있는데 옆집에는 그냥 밥을 굶어 애들이. 그런데 거기 고기 좀 나눠주지 않고 계속 거기다 안보를 지킨다고 있다가 전기선 두르고 뭐 쇠창살 담만 높이고 있으면 거기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분노, 좌절이 얼마나 세상 못 살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같이 죽어보려고 같이 불 질러서 옆집까지 불이 나버리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3사 때 한 60대, 50대 중년의 사나이가 페트병 했다가 신나 넣어가지고 2개 터뜨리면서 198명이 타져 죽어버렸거든요. 198명 왜 죽었어? 왜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이 세상에 좌절하고 죽겠다 그러는데 한 놈도 안 도와줬냐 이거지. 누가 좀 상담을 해주든지 왜 그러냐고 좀 이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따뜻한 애정의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그 사회가 존속을 하는 건데 너는 뒤져버려라 돈 없으니까 나는 I don't care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잘 살려면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그걸 보장을 안 해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모두가 불안해지는 거지. 나의 안전이 안 지켜진다니까. 제가 막 사설 경호원 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지금 한 나라인데 거기는 중국군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미연합군 했다가 자유대까지 불러다가 우리는 옛날에 90년도까지는 전술핵력이 한 800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북한은 핵이 없었어. 그 안보 불안해서 버틴 거잖아요. 걔들은. 그들의 안보에 불안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지. 우리는 너 침략을 염려 없다. 내 말을 믿어라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놈들이 왜 나토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냐고. 내가 젤렌스키나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야 이놈들 쌀쌀해라. 왜 나토에 가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 아니,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 쿠바가 거기다가 러시아 미사일기지 두면 가만히 있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러시아를 왜 이렇게 자극하려고 지 힘으로 싸우지도 못할 놈이 그 미국에 의존해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게 버티냐고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니 유럽 애들이 프랑스 지금 영국 이런 데 가보면요 완전히 어저께도 프랑스 쪽에 통화해보니까 이 온도 이제 기준 온도를 이번 겨울에 더 낮춥니다. 낮춰서 추워가지고 이걸 못 틀게 해요. 난방기를 기름 때문에 돈 있더라도 못 틀게 이게 강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코트 방에서 내복 입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영국은 서민들이 지금 전기세가 한 달에 60만 원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유럽이 덜덜 떨고 있다고. 러시아 가스가 차단돼가지고 괜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러시아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이 바보들이 왜 유럽 이 나토 놈들이 그 젤렌스키를 꼬셔가지고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주냐고. 나토에 당장 가입할 생각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는 너희들끼리 분열부터 해결해라. 왜 동부하고 서부가 갈라져가지고 돈바스 도네츠크가 분리하겠다고 난리인데 왜 러시아 말 못 쓰게 하고 탄압을 하냐고. 원래 민족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러면 러시아도 쓰도록 허용을 해줘야죠 그냥. 이 완전 옛날에 히틀러에 동조했던 이 보수 우익 아조프 군단을 비롯해서 반데라 스테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완전히 히틀러랑 같이 그 유대인들 때려 죽이고 했던 완전히 우크라이나 극우주의자들인데 이런 놈들이 다 젤렌스키 뒤에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 장악해가지고 극단적인 저런 극우적인 정책을 피는 거죠. 이게 이제 반작용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압력하니까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 영토만 지켜주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뭘로 전쟁했어 그동안 지금 3년 4년 동안 나토 가입도 못하고 왜 나토 가입하겠다고 이 전쟁을 했냐고. 그리고 세바스찬 하고 그냥 러시아하고 임대료 받고 좀 놔두지. 그걸 쫓아내고 거기다 나토를 두겠다 그러니 그 러시아가 참을 수가 있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크리미아 전쟁도 그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흑해 함대가 나중에 이제 그 터키 쪽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를 나가면 수에즈 운하로 해가지고 인도양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저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러일 전쟁 때도 흑해 함대가 동해 바다까지 와서 일본 함대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로 해서 와야 되는데 그 영국 애들이 영해동맹을 맺어가지고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석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저 히말로까지 뺑뺑 돌아가지고 발틱 함대가 이 대마도 앞까지 온다고 다 지쳐가지고 찐이 나빠져서 일본 함대한테 깨져버린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바다 함대가 나가는 부동항이라는 게 그래서 걔들이 블라디보스톡을 한 것도 블라디보스톡을 청나라한테 뺏은 거거든요. 그게 1860년도 북경제약으로 뺏은 건데 뺏어가지고 이따가 부동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말한 게 남의 안보를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나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질린 명나라 제독한테 수군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으면 어떻게 한산도 대첩이나 명랑해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그 질린 제독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서 따라가고 도와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쪽에 이효성이한테는 작전권을 이효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평양 한번 겨우 이겨놓고 말이야. 벽제관에 깨지고 나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고니 씹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거기 16경이 그 가짜 보내가지고 휴전 협상한다고 시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성이한테 작전 지휘권 되니까 서울 수복도 안 된 거야. 다 그냥 의병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승리의 핵심은 유성룡이가 노비들도 싸워서 외놈들 목 잘라오면은 속량해서 양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의병이 들고 나 싸운 겁니다 다. 우리 민중들이 지켜낸 거죠. 제 여동생이 좀 약간 이국적으로 이쁘게 생겨가지고 다 믿지를 않고 사촌 동생 아니냐고. 제가 사남 2년인데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었어요. 여동생한테 미안한 게 저는 연세대학교라는 사교육비가 사립대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니는 서울대 아니면 전남대 밖에 못 가고 절대 연고대는 못 가니까 알아서 하라 해. 그랬는데 서울대 떨어져 본 게 할 수 없이 이제 전남대를 갔어요. 전남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포항 제철에 가서 신랑을 만나 결혼했다가 제가 고시 공부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포철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신림동으로 찾아왔더라 나한테. 오빠 나 이제 애도 낳고 진짜 좀 집도 사야 되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야 7급 공무원 시험이 행정고시보다 훨씬 어렵다. 오빠가 사법시험 공부하니까 같이 행정고시 공부해라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쭉 과기정통부에 있다가 광주 AI 본부 만들 때 거기 본부장이었어요. 여기 윤석열이 되니까 이놈 새끼가 내 동생이라고 그걸 잘라버렸어. 너무 내가 그래서 한덕수까지 총리까지 쫓아갔습니다. 제가 미안해가지고 동생한테 한 총리한테.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문병호 그렇게 우리를 욕하는 문병호 부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줬고 정태옥 대변인 부인 유명희를 통상교섭본부장 시켜주고 WTO 사무총장 시키려고 나도 선거운동 해줬는데 아니 내 동생이 실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연자제도 아니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한번 쫓아낸 거야 나쁜 놈들이.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을 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넌 9마직인가 2,000평도 안 되는데 그걸로 사남이녀 공부 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아버지가 면석이었어요, 면석. 그래서 학자금 융자 받고 엄마는 뭐 길싸먹으로 해서 키운 거죠, 우리. 근데 그 김종대 의원이 김영기 중령하고도 인터뷰를 해놓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김영기 중령이랑 지금 인터뷰 중인데 통화만 해라고. 근데 김영기 중령이 나한테 그 양반이 내 연설을 듣고 너무 감동을 했다고. 그게 아마 피신 조서에 이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 병사들이 쓴 조서에 그거를 김종대 의원이 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